우리는 지금 최신 기출 200제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크게 8파트로 나누어서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까지는 5번째 해당되는 투자, 6번째 금융, 7번째 평가, 8번째 활동에 관련된 문제를 공부를 했고, 지금부터는 첫 번째 해당되는 총론을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 총론 쪽에서는 최근 5년 동안에 16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해마다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총론 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념, 두 번째는 분류, 세 번째는 특성에 관련된 문제고, 각 파트별로 한 문항씩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하고 체크 포인트를 점검을 하시면은 3문항은 무조건 맞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로 공부를 해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걸로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부동산 개념은 복합 개념이라는 말이 있죠.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자, 이 말이죠. 여기에 법경기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법적이고 경제적이고 기술적인데, 경제 그러면은 5개 말이 있죠. 자자, 생소품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 5가지는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물리적 그러면은 우리가 4가지가 있는데,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이 4가지는 물리적 개념이죠. 땅을 자연으로 본다. 그러면 그 자연 위에 위치가 만들어지고, 위치가 있으므로 위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환경이 생긴다. 이렇게 4가지는 물리적. 물리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은 1번에서 경제적 개념을 점검을 해본다면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자산, 이 4가지는 경제적 개념에 들어가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공간, 자연, 위치는 물리적 내지는 기술적 개념이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바로 이 내용을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 복합 개념 그러면 법경기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예, 법적이고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생각을 우리는 복합 개념이다. 법 그러면 권리 따지는 거죠. 여기에 협의, 광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것을 광의라고 한다. 이거는 법적인 생각이죠. 거기에 대해서 경제 그러면 가격 내지는 가치에 관한 생각이고, 여기에 우리 5가지 말이 있는데, 자자, 생소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거 첫 글자로 자자, 생소품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그러면은 2가지를 포함하죠. 물리와 기능인데, 개론에서 물리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유형이 되겠죠. 예, 그래서 물리와 기능, 건물의 안의 문제를 따지는 걸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2개를 묶어서 기술적이라고 하고, 저 건물이 누구 거냐라는 소유권 따지는 것은 법적인 생각, 얼마짜리냐라는 가격을 따지는 것은 경제적인 생각, 그거 무엇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 역할 내지는 그 건물의 모양을 따지는 것은 기술적. 이걸 우리는 복합 개념 이렇게 정리하고, 복합 개념이 있으면은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도 묶어서 생각하자.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 건물은 2개인데 이걸 일체로 거래할 때 이걸 우리는 복합 부동산 하죠.
복합 개념 세 글자 법경기, 복합 부동산 토건 토지와 건물 두 글자 이렇게 기억해갖고 구분을 하고, 우리 경제적 개념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본다면 자산은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중에 그 자산 중에 내 돈을 자본, 은행 돈을 부채라고 하죠. 그러면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기 좋게 제가 한 5억 정도 아파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 돈이 2억이고 은행 돈이 3억이라면은 이거는 세 가지 말이 나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돈의 비율을 지분 비율, 은행 돈의 비율을 저당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 이런 말이 있어요. 개론에서는 율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위로 가는 거 기억납니까? 지분 비율 그럼 위에가 지분이고 밑에가 가격이죠. 저당 비율 그럼 위에가 저당이고 밑에가 가격이에요. 개론에서 저당이라는 건 항상 대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 비율은 대출 비율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그럼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넣어서 본다면 지분 비율은 위에가 2억이고 밑에가 5억이니까 40%, 저당 비율은 위에가 3억이고 밑에가 5억이니까 60%, 0.6이잖아요. 0.6은 60%. 그래서 지분 비율과 저당 비율을 합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채 비율은요, 내 돈과 은행 돈과의 관계라는 것 구분하시고, 이 저당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르다는 것 꼭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 역할을 갖고 있어요. 다른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생산 요소고, 그 자체로서 만족을 얻는다 그러면 소비재인데, 이때에 생산 요소로서의 땅을 살 때 파생 수요 이런 표현을 쓰고, 소비재로서 땅을 살 때는 본원적 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 목적으로 물건을 사는 걸 본원적, 생산을 위해서 물건을 살 때는 파생 수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쌀과 논으로 한번 이해를 해갖고, 내가 배고파서 쌀을 샀다 그러면 뭐가 돼요? 본원적 수요죠. 그런데 쌀을 만들려고 논을 샀다 그러면 파생 수요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생산 요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생산 요소라고 하죠. 토지, 자본, 노동인데, 그때 토지의 이용 대가를 지대, 자본의 대가를 이자, 노동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다는 거. 지가는 땅의 가격이죠. 지대, 땅의 사용료를 이자율로 나눠가지고 항상 위에 있으면 비례, 지가와 지대는 비례 관계, 그런데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 밑에는 반비례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은요, 사고 파는 상품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해갖고 경제적 개념 첫 글자로 자자, 생소품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돈 비율을 지분 비율, 은행 돈의 비율을 저당 비율 합치면 1. 그 다음에 가품 비율을 상환 비율, 남은 돈의 비율을 잔금 비율 합치면 1. 그 다음에 이제 기반 비율 그러면 수출 비율이에요. 비기반 그러면 내수입니다. 합치면 1. 해갖고 개론에서 합쳐서 1이 나온 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을 하면서 우리 조금 이제 후반부를 위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2번 문제네요. 소유권으로 틀린 것. 1.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거 맞죠? 예. 2번.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맞죠? 이게 협의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하죠. 3번.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맞습니다. 바로 이 법조문이 212조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의 민법은 소유권이 입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상하니까는요. 예. 4번. 토지의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다. 맞습니다. 5번.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것은 없다. 이게 틀렸는데 토지의 정착물, 그러니까 이제 토지의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으면서 땅과 소유권이 같으면서 그러나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나무죠, 나무. 다년생 식물은 종속이에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명인 방법을 한다든가 등기를 하게 되면은 땅과 소유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고 바로 이 내용을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5번이죠? 자, 소유권 이야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소유권은 내용적으로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이렇게 나올 때 우리의 소유권은요 상대적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왜 상대적이냐? 공적 제한이 들어갔다. 국가가 제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상대적이고 절대적 소유권이 아니라는 것 점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입체적 또는 3차원 이렇게 말하고 그 세 가지를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권이라고 해야 돼요. 지상권 그러면 안 됩니다. 지상권은 민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을 묶어서 3차원, 입체적이다 할 때 공중권은 공적, 사적 있죠. 국가의 공중권이에요. 항공권, 전파권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적은요. 이 세 가지 하나 체크해 보세요. 1조 T 한번 해볼까요? 1조권, 조망권, TDR은 사적 공중권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에 있는 권리로 경작한다든가 용수 그러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라고 하죠. 물을 나눠 쓰니까. 그 다음에 건축권 이런 것들이 지표권이라고 한다면은 지하권에서는요. 지중권이라고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지하수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냐 미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지하수는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는 것. 광물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합니다. 두 번째 정착물 문제인데 이 정착물은 이제 지속적으로 토지에 정착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죠. 독립이 있고 종속이 있다. 그러니까 독립을 토지상 정착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종속을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독립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독립됐다 이 말이에요. 땅 위에 있으면서 땅과 소유권이 다르다. 여기에 독립인데 종속은 땅하고 소유권이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기본 4개가 있어요. 이 4개를 체크로 점검을 합니다. 건물이죠. 땅 위에 있는 건물은 땅과 등기를 따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인목, 아무 말 없는 나무는 토지의 종속인데 여기에 보존 등기가 들어갔다든가 명인 방법이 들어갔다든가 그러면 종속이 된다. 그 다음에 남의 땅에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이죠. 자기 땅에 지은 농작물은 자기 거니까 소유권 문제니까 없죠. 그런데 남의 땅에 짓고 있는 농작물은 땅 주인과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4가지 건, 등, 명, 작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합니다. 뭐라고 하자? 건, 등, 명, 작 이 4가지는 독립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종속에 해당된다. 뭐 교량, 돌담, 도로. 예전에는요 국어가 한번 나왔어요. 국어. 이거 또랑을 말합니다. 이거 종속이다. 이거 독립이 아니다. 독립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해갖고 국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 설비를 보자고요. 이거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말하자면은 이사 갈 때 놓고 가는 건 부동산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갈 수 있는 건 동산이다. 애매할 때는 부동산으로 보고
놓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착물이면 부동산이고 그걸 거래를 했을 때 매수인 소유가 되는 거고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고 이거는 이제 판사란 것이다. 애매할 때는 부동산으로 보고 놓고 가는데 이게 임대인 정착물 그러면 주인이 설치한 거니까 부동산이고 임차인 정착물 그러면 세입자가 설치하는 거니까 동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물론 판단 기준은 4개가 있는데 이 4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보시고 부착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물리적, 기능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계와 제가 이제 형광등으로 보는데 시계 같은 건 이사 갈 때 뛰어가잖아요. 그럴 때 시계는 동산이고 형광등 같은 건 놓고 가야 된다. 근데 놓고 갈 때 이제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한다는 것. 예.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 설치 의도, 당사자 관계 이런 걸로 판단을 해서 놓고 가는 건 부동산, 갖고 가는 건 동산, 애매할 때는 부동산으로 보고 놓고 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3번 문제입니다. 이 3번이 의외로 최근 5년 동안에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부동산 분류입니다. 분류. 표준산업 분류상에 부동산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했어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밑에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보세요. 부동산 업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임대 공급업이 있고 하나는 서비스업이 있어요. 임대 공급업, 서비스업이 있는데 근데 임대 공급을 둘로 나누어서 임대와 개발 공급업으로 구분을 합니다. 임대업, 개발 공급업인데 여기는 의미가 있는 게 여기 3개가 있어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특히 임대 공급업에서 건축업이 없다는 거. 한번 이렇게 주거용 건축 이런 것은 부동산 업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조금 체크를 하시고요. 이제 부동산 임대업, 개발 공급업이 있는데 여기는 3개가 있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서비스업을 제가 이렇게 하자고요. 관리, 중개, 평가, 그 다음에 투자 자문.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관중평 4개, 관리, 그 다음에 중개, 평가. 이 관리, 중개, 평가는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공인자격증 3개가 있잖아요. 주택관리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그래서 관중평. 이 3개는 이제 부동산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투자자문업이 들어가요. 관중평2. 이렇게 해갖고 투자자문업이 들어갑니다. 투자업이 없어요. 투자업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금융업이 없어요. 이런 거 좀 조심해가지고, 우리가 서비스업이 4개가 있는데, 일단은 관중평2, 관리, 중개, 평가, 투자 자문에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위에 보니까 임대 공급업에는 주거, 비주거, 기타가 있는데 관리업에는요, 기타가 없어요. 이거 좀 주목해 주세요. 다시요. 관리는 주거와 비주거만 있고 뭐가 없다? 기타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3번 문제를 보면은 1번에 투자 자문, 관리, 그 다음에 중개 대리,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이것들은 다 서비스업이라고 한다면은 4번에 해당되는 개발 공급업은 임대 공급업에 들어간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 우리 관중평2, 이렇게 관중평2, 관중평2, 관리, 중개, 평가, 공인자격증 3개에다가 투자 자문 들어갔다는 거, 투자업이 없다는 거, 금융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건축 이런 거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관리는 기타가 없다는 것, 이런 정도는 점검을 하시고 문제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의 정답은 4번이었어요. 4번 문제 봅니다. 자, 관리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했어요. 근데 이제 관리가 기타가 없다고 했잖아요. 주거, 비주거. 그래서 1번, 2번 주거, 비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과 아파트인데 사무용은 비주거가 되고 아파트는 주거용이 되기 때문에 4번에 시설 유지 관리가 기타 관리에 들어가서 이게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분류상의가 의외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없는 거 체크하셔서 꼭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는데 서비스업이 4개가 있어요. 관중평투, 관리, 중개, 평가, 투자 자문. 아까 투자 자문은 있다는 거, 투자업 없고, 그 다음에 금융업 없고, 그 다음에 관리는 기타가 없고, 건축 없고,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첫 번째 해당되는 개념의 문제를 점검을 했습니다.